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이인중 학생이 그 질문을 했었는데 어떤 거였냐면 스퀘어드 로스가 아닌 다른 로스일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조금 간단하게 하고 말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통계학이랑 연결을 해서 더 설명할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먼저 좀 얘기를 그게 이제 제너럴라이즈드 리니어 모델이라는 개념인데요. 뭐 통계학 전공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또 이제 저 그 데이터 사이언스 하시는 분 저쪽에서는 이제 생소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 제너럴라이즈드 리니어 모델을 이제 공부를 하려면 일단 그 익스포넨셜 패밀리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익스포넨셜 패밀리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익스포넨셜 패밀리의 어떤 수학적 원리는 인포메이션 프로젝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급적 강의를 3차원으로 하려고 해요. 뭐냐면은 수학, 통계학, 그다음에 이제 딥러닝 그죠? 어, 그래서 뭐 꼭 머신러닝. 그래서 이렇게 근데 그게 사실은 마치 뭐냐면은 이렇게 똑같은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수학, 통계학, 이제 그 구현인데 뭐 머신러닝에서 구현하는. 그래서 이게 서로 어, 어, 얘랑 통계학이랑 머신러닝이랑 그 서로 매치되는 그 있고요. 이름은 다르게 부르지라도 동일한 개념을 각 동네별로 똑같이 연구하는 근데 이제 방식이 조금 다른데 그것에 해당되는 또 공통되는 수학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이제 앞으로는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인포메이션 프로젝션이 그럼 뭐냐? 어, 그런 건데 기본적인 컨셉은 어떤 그 콜백 라이블러 다이버전스를 모먼트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하는 그런 조건을 줘가지고 분포를 찾아내는 겁니다. 분포를 찾아내는 건데 이제 그 개념을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베이스 라인이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노멀 제로 원이라고 합시다. 응? 뭐 이런 어떤 특정 덴서티가 있는 거예요. 특정 덴서티가 있고 그럼 그 특정 덴서티는 그 특정 덴서티의 평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뭐 어떤 그 통계량의 기대값이 있는데 얘가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뭐 x라고 한다면 0이겠죠. 0. 그러면 근데 나는 이제 이 얘가 뮤 i가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평균값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3이다. 그러면 이제 평균이 평균이 3인 어떤 디스트리뷰션의 집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평균이 3인 그 집합이 있고 그 집합 바깥에 있는 거예요. 지금 얘는 P0는 그죠? P0는 이 집합의 바깥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심 있는 건 뭐냐면 그러면 나는 요 거리를 최소화하는 그러한 어떠한 그 점을 여기서 요 포인트에서 찾고 싶은 겁니다. 이 스페이스에서. 그러면 그걸 하고 싶은데 일단 거리가 무슨 말이? 이때 이 거리라는 게 뭐냐? 이 거리를 이야기할 때 분포에서 거리를 얘기할 때는 보통 이제 뭐 쿨백 라이블러 다이버전스 같은 걸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쿨백 라이블러 다이버전스 입장에서 봤을 때 거리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이렇게 정의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일종의 최적화 문제죠. 최적화 문제인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수학에서 생각하는 최적화 문제인데 그 집합이 분포의 집합인 거예요. 집합이 그죠? 그 스페이스가 이제 디스트리뷰션 스페이스가 되고 컨스트레인트는 디스트리뷰션의 컨스트레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컨스트레인트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는 동일한데 다루는 대상이 이제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것이 다른 거죠. 확률 분포라는 게 다른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푸는 것 자체는 이제 완전히 수학 문제죠. 그래서 수학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니마이즈 하는데 제약 조건이 일단 얘는 덴서티화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컨스트레인트가 이제 모먼트 컨스트레인트를 주는 거죠. 그럼 이런 문제를 푸는 경우
이제 언노운이 결국 여기서 언노운은 뭡니까? 언노운은 이제 원래는 이걸 빨간색으로 썼어야 돼. 얘가 언노운일 거 아닙니까? 얘가 언노운이. 요 얘를 이제 변수처럼 간주해서 그 변수를 찾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근데 변수라기보다는 이제 함수죠, 여기서는 물론. 그래서 이걸 찾는 문제는 보통 이런 문제 이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방법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사용을 하는데 그러면 이 컨스트레인트가 두 개니까 컨스트레인트 두 개가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D 플러스 1개의 컨스트레인트죠. 의 제약 조건이 있는 거죠. 그럼 제약 조건을 걸어주죠, 이렇게 걸어서 얘가 이제 라그란지 멀티플라이어가 되고 이걸 집어넣어서 이거를 이제 이게 이런 목적 함수를 만들어 준 다음에 얘를 얘를 p에 대해서 먼저 미분을 해주면 그러니까 이제 p가 언노운이니까 지금 언노운이 세 개 얘랑 얘인데 요 두 개는 이제 라그란지 멀티플라이어고 이제 p에 대해서 어 미분을 해서 풀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서 피해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거죠. 피해, 그죠? 피해를 하고 나머지를 다 이제 상수 취급해서 정리를 하면 걔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그것이 어 뭐 제약 조건이 우리가 이제 제약 조건이 이런 제약 조건이 있었으니까 이거에다가 이거를 만족하려면 그것이 에타를 결정해 줘요. 왜냐면 이게 적분해 가지고 적분해서 1이 돼야 된다는 제약 조건 때문에 에타가 이제 나옵니다. 그 에타가 이제 세타 함수로 나오겠죠. 그래서 그것을 뭐 A 세타로 이제 쓸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얘가 디스트리뷰션이 되는 건데 요게 이제 솔루션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이 문제의 솔루션인데 이 문제의 이제 솔루션이 이런 형태인데 이런 형태를 통계학에서는 익스포넨셜 패밀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패밀리라는 의미는 뭐냐면 클래스라는 얘기잖아요. 집합.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 세타를 이 세타가 바뀌면 이 세타 파라미터가 바뀌면은 이 분포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파라미터 결국 뭐냐면 익스포넨셜 패밀리 분포의 파라미터라는 것은 사실은 이 컨스트레인트에서는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였다는 거. 수학적으로는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의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얻어진 결국 뭐냐면 결론은 익스포넨셜 패밀리라는 것이 어 인포메이션 프로젝션의 솔루션이라는 것. 그게 이제 첫 번째고 그다음에 그 인포메이션 프로젝션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결국은 모먼트 컨스트레인트를 주고 쿨백 라이벌러 다이버전스를 미니마이즈 하는 그러한 옵티마이제이션 문제가 되는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 요거를 좀 제가 강조하고 싶은데 여기서 보시면 만약에 제가 요 값을 왔다리가 이렇게 파라미터니까 변화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이 값을 변화시키면 이 값을 뭐 이제 예를 들어서 그냥 뭐 D가 이제 1차원이고 그러면 뮤 값을 변화시키는 건데 뮤 값을 이쪽에서 뭐 0, 1, 2 이런 식으로 쭉 변화시키면 결국 이 값을 변화시키면은 뭐가 바뀌는 거예요? 세타가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냐면 예. 원래 이 클래스는 하나의 뮤에 대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 클래스는 이 집합은 하나의 뮤인데 이 뮤를 만약에 변화시킨다고 보세요. 위아래로. 그러면 그 만나는 점이 또 얘가 또 뭐 이렇게 바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바뀌면 요 만나는 점이 또 달라지겠죠. 그러면 요 점이 뭐였냐면 요 점이
익스포넨셜 패밀리인데 익스포넨셜 패밀리인데 이 뮤 값을 바꾸면 이 세타 값이 바뀌는 거예요, 결국. 형태는 같은데. 그러니까 뭐냐면 다시 말해서 얘랑 얘랑은 완투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1대1 대응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바꾸면 이 값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은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그래서 요 뮤 값에 대해 해당되는 파라미터를 보통 내추럴 파라미터 왜냐하면 내추럴하게 평균이니까 내추럴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걸로부터 유도되는 어떤 그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가 이제 세타로 된 거 아닙니까? 걔를 이제 캐노니컬 파라미터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익스포넨셜 패밀리에 대한 어떤 수학적인 저스티 수학적인 해석이고요. 이제 이게 이제 통계학으로 넘어와서 그러니까 통계학에서 이제 어디서 꽃이 피냐면 GLM이라는 것에서 꽃을 피웁니다. 이 GLM이 어 바이오메트릭한가? 아무튼 통계학에서 가장 많이 사이트되는 논문 중에 하나이죠. 예. GRSSB였던 것 같은데 1972년인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제너럴스 리니어 모델이라는 것은 얘가 결국 그 Y가 뭐 카테고리칼이든 이제 나중에 여기 뒤에 보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료의 형태가 예, 뭐 노말 분포이든 바이노미얼 분포이든 포화성 분포이든 감마 분포이든 어 이게 이제 어떻게든 무슨 의미냐면 마지널 분포가 노말이면 이럴 거 아닙니까? 노말이면 이런 거고 바이노미얼이면 이제 이렇게 히스토그램처럼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포화송이면은 이제 0보다 카운트니까 0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 아닙니까? 무한대까지 할 수 있는. 감마. 감마는 또 이제 0보다 큰 또 이제 연속형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모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부분의 그 확률 변수들이 어쨌든 뭐 이런 그 GLM 클래스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GLM이라는 이 프레임워크로 다 어, 포함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델링을. 파라메트릭 모델링. 그러니까 이제 대신 파라메트릭 모델링이어야 되고 이제 익스포넨셜 패밀리에 속하는 거지만 그래서 이제 그 노말이 아닌 그러니까 옛날에 이게 지금 1972년인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어 노말이 아닌 그런 리그레션 같은 게 이제 어려웠던 거죠. 예.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이제 그랬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유니파이드 된 그런 방법을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질문 네네 하나만 있습니다. 네네네 그 방금 하신 문장은 네 그 노멀 디스트리뷰션인 경우에는 리니어 리그레이션으로 문제를 네네네 해결할 수 그렇죠. 네 있다라는 가정이 있는 거죠. 네. 네네네 예 오케이.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x 베타 플러스 2 뭐 할 때 보통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은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하는 거거든요. 정말 네. 네. 예 왜냐하면 스퀘어드 로스를 그죠? 스퀘어드 로스를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로스를 생각한다는 자체가 노말에서 옵티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음. 만약에 노말이 아니라 y가 카운트 데이터 뭐 교통사고 횟수 그런 같은 거예요. 어? 그런 어떤 뭐 그죠? 이번 이번 주에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의 뭐 횟수 뭐 이런 어느 도시에서 뭐 그런 것들은 다 이제 포화성 분포라 횟수이기 때문에 포화성 분포고요. 또 어떤 거는 뭐 프로포션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 거예요. 예. 비율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것들 또는 이제 y가 0, 뭐 클래시피케이션도 0 또는 1, 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이제 모델링을 하고 싶은 거죠. 이 파라메트릭하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쓸 수 있는 것도 툴로서 이제 GLM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세 가지가 이제 들어가는데요. 뭐냐면 첫 번째, 선생님, 네, 질문하겠는데요. 네네. 페이지 4로 가보실래요? 페이지 4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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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페이지. 예, 질문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알그민을 이제 취할 때 네, 이제 P에서 취하잖아요. 그 P가 네네네, 결론적으로 이제 네, 사실상 모멘트 컨디션만 주고 이제 모멘트 컨디션만 있는 거니까 사실상 거의 뭐 세마이 파라메트릭 세상인데 네네네, 네, 그러면은 그냥 그 결과를 해석하고 싶은 거였는데 네, P가 결론적으로 익스포넨셜 패밀리가 됐잖아요.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해석을 이제 하자면은 한마디 네, 해석하자면 우리가 이제 그 피를 이제 네, 막 세멀팔 세상에서 이제 움직이면서 네, 아, 흡별 라이브러리가 제일 조그맣게 되는 것으로 이제 했더니 네. 정작 피스타는 이제 파라메트릭 디스트리뷰 됐다. 그렇게 해석해야 될까요? 근데 예, 그 이 베이스 라인이 뭐 어떤 거냐에 따라 좀 다른. 그러니까 지금 이 결과 자체는요, 주어진 베이스 라인에 대한 거고요. 예, 근데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세마이 파라메트릭 인터프리테이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컨스트레인트는 결국은 파라미터의 그 관심 파라미터를 개수를 좁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베이스 라인을 아예 난 파라메트릭하게 해주면 베이스 라인을 아예 난 파라메트릭 해주면 그게 세마이 파라메트릭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엠피리칼 라이클리후드,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엠피리칼 라이클리후드는 콜백 라이벌을 한 건 아니고 이제 그 이카나메트릭스에서 주로 쓰는 그 이카나메트릭스에서 이제 연구를 많이 뭐 듀이 뭐 저기 휘트니 뉴이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계량 경제학에서 이코노 매트릭스 메트리카 뭐 이런 스에서 이런 거를 좋은 질문인데요. 이게 요거를 만족하는 모든 집합 집인데 쿨백 라이브를 만약에 미니마이즈하고 그랬을 때 다만 P0를 모르니까 얘를 난 파라메트릭으로 넣어줘요. 어? 그러면 네. 그게 세마이 파라메트릭 모델이 되는 거예요. 예. 음,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 익스포넨셜 패밀리는 사실 그건 아니에요. 익스포넨셜 패밀리는 내가 이거를 안다고 놓는 거거든요. 음, 베이스라인을. 예. 그러니까 이제 세마이 파라미터보다는 더 쉬운 거죠. 왜냐하면 세마이 파라메트릭은 이거를 아예 난 파라메트릭으로 해가지고 그 포인트 매스를 그냥 n분의 1로 주는 셈이거든요. 그냥 쭉 음. 똑같이. 예. 근데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이 GLM 익스포넨셜 패밀리는 이제 그건 아닌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네. P0를 네. 그런 뭐 노말 보통 이제 우리 저뭐그 딥러닝에서 베리에이션을 오토 인코더도 이제 이런 테크닉을 쓰는데 네. P0를 보통 이제 노말 분포로 네, 네, 가정을 네.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이 포멀리즘은 P0가 노말 분포가 아니라 네, 네. 이 임의의 어떤 분포라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근데 이제 P0가 익스포넨셜 패밀리에 속해야 돼요? 아니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상관없어요? 예, 예, 예. 아, 그러니까 이제 얘가 요런 형태가 나오는 게 다 익스포넨셜 패밀리인 거고 있고요. 얘는 결국 뭐냐면 요건 뭐냐면 내가 모먼트 컨디션이 없을 때 모먼트 컨디션 아예 안 줬을 때 y의 네. 그 마지널 분포가 그래도 뭐 컨티뉴어스면은 예를 들어서 컨티뉴어스면은 노말을 넣을 테고 만약 컨티뉴어스가 아니라 뭐 바이너리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은 베르노이 분포를 넣을 거 아닙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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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 예. 그게 익스포넨셜 패밀리가 아니어도 된다. P0가. 오케이. 예, 그렇죠, 그럼 그렇죠. 예, 뭐, 예, 예. 예. 그러니까 얘는 그냥 베이스라인.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이것만 만족하는 거예요. 그냥. 오케이. 예, 예. 예,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저도 이제 GLM이 왜 그렇게 대단한 건지는 어, 잘 몰랐어요. 예.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좀 이게 정말 그 당시에는 엄청난 복음 복음이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뭐냐면 이제 그러면 네네 그냥 네. 궁금해서 예, 예, 예. 딥러닝 뭐
페이퍼나 이제 네. 뭐 텍스트북이나 그 어디에서도 네. 제너럴라이즈 리니어 모델에 대해서 언급을 거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얘네들은 그냥 그 로스 펑션이 그냥 그렇죠, 제너럴 난 그렇죠. 리니어 펑션으로 놓고 예, 예, 예. 그냥 무식하게 이제 맞습니다. 그 디스턴트 그레디언트 방식으로 네, 푸니까 네. 이렇게 제너럴라이즈 리니어 모델이라는 거를 명시적으로 이제 얘기를 안 하는데 또 생각해 보니까 제너럴라이즈 리니어 모델이라고 가정을 하고 하면 많은 점이 또 이렇게 그렇죠. 예, 예. 에피션시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 네, 네, 해석도 네, 네. 가능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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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결과에 네. 대해서 나쁘지 예. 않은 것 같은데 예. 왜 이거를 그 거의 그래서 뭐 언급을 안 하는지 잘 모르겠네. 아니, 그래서 통계학자들이 최근에 이제 딥러닝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그 GLM 네. 로스 펑션, GLM에 쓰는 그 로스 펑션을 가지고 딥러닝 돌리고 그런 거는 이제 논문 뭐 발표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아, 그래요. 예, 예, 예. 그 그러니까 그 테이블을 제가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 네. 아주 자연스럽게 사실은 그 딥러닝에서의 로스 펑션을 GLM에서 사용되는 로스 펑션으로 써주는 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예. 아, 예. 그래서 일단 그래서 GLM이 뭐냐를 이제 조금 더 이제 해야 되는데요. 음, GLM을 이제 하기 위해서 어 약간의 이제 요 링크라는 컨셉이 들어가야 됩니다. 링크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시스테매틱 컴포넌트 이제 첫 번째는 그냥 마지널 이거는 마지널 분포 Y에 대한 그러니까 Y의 그 연속형이냐 뭐냐에 따라서 요 랜덤 펌프가 검토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무조건 이거예요. 예, 시스테매틱 컴포넌트는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을 X의 일단 리니어. 왜냐하면 이제 나한테는 이제 X랑 Y가 있는 거니까 X랑 Y랑 있는 거고 이 이제 주로 관심 있는 게 이 X의 어떤 이 X가 보통 이제 그 도즈 약으로 치면 도즈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도즈를 뭐 이렇게 약간 올리면 값을 올리면 뭐 얼마나 증가할지 줄어들지 뭐 그 약효가 줄어들지 이제 그런 게 관심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통계학에서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그래서 요 베타를 추정하는 게 결국은 베타를 추정하는 게 목표예요. 프레딕션보다는 베타의 추정이 목표인데 이제 1번과 2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3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노말이 아닌 경우에 노말이 아닌 경우는 3번이 들어가는데 이 3번이란 것은 결국 뭐냐면 이 뮤와 그러니까 지금 이 y의 평균과 이 리니어 프리딕터와의 관계식을 이제 만들어주는 거를 이제 링크 펑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특징은 이것이 많은 문제들을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 이런 것들은 다 스페셜 케이스로 이제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링크 펑션이 뭐냐? 이제 링크 펑션이 뭐냐는 부분에서 이제 아까 좀 전에 그 에타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혹시 지난 시간 수업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지난 수업 시간에서 뭐냐 제가 이걸 뭐로 설명했냐면 Z로 설명했어요. Z. 그쵸? 예. 왜냐하면 리니어 콤비네이션, 그죠? 그 리니어 이전 프리디터들의 리니어 콤비네이션들이니까 결국 Z를 설명한 거고 이제 그것이 그 아웃풋으로 사용되는 그 뮤랑 관련식이 되려면은 그것이 이제 G 인버스 에타가 뮤가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이 우리가 그 딥러닝식으로 하시면 뭐냐면 딥러닝에서는 우리가 이거를 에타 G로 했죠. H. 이렇게 보시면은 결국 음, 이 에타와 해당되는 건 G고요. 이 G 인버스가 액티베이션 펑션인 거예요. 그죠? 그 함수.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그 뮤라는 것은 파인 이 y에 대해서 민 펑션이니까 우리가 이거를 그러면 뭐 그 레이어 딥러닝에서는 쭉 해가지고 맨 끝에 y 있을 때 얘를 f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f라는 것은 결국 뮤라는 얘기잖아요. 뮤 평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그 f 또는 뮤 응? 네. 이런 관계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익스포넨셜 패밀리 근데 특별히 이제 우리는 어 이런 뭐 복잡하게 더 복잡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Y의 평균에 관심 있는 거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런 익스포넨셜 패밀리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런 익스포넨셜 패밀리를 생각을 하시면 이제 그 재밌는 부분이 이제 그 얘가 이제 아까 그 인포메이션 프로젝션으로 생각을 하시면 얘가 이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되는 거고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되고 얘는 사실은 그 뮤와 그러니까 이 뮤와 세타와는 서로 어떤 그 수학적으로는 그거를 듀얼이라고 해. 듀얼 같은 건데 뭐냐면은 이게 서로 완투원 관계가 있는 거예요. 얘를 알면 얘를 알 수 있고 또 얘를 알면 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어떻게 하냐면 그 관계식이 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요게 만약에 요거를 어떻게 하는지 어, 궁금하다 그러면 저한테 묻지 마시고 이거는 딥러닝한테 아니 뭐야 A한테 챗GPT한테 물어보세요. 챗GPT한테 요거를 물어보시면 챗GPT가 아주 저보다 더 그러니까 이거는 왜냐면 통계학에서는 그냥 그 숙제 같은 걸로 금방 나오는 거니까 제가 이거를 다시 증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지금 보세요. 캐노니컬 파라미터와 내추럴 파라미터가 이런 식의 관계식을 갖는 거죠. 그렇죠? 그겁니다. 그게 이제 핵심이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이걸로 보면은 이게 이제 요 A 세타 같은 건데 이게 어 해보시면은 그 큐뮬러티브 제너레이티브 펑션 같은 게 되나요? 그럴 겁니다.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은 평균 나오고 뭐 분산 나오고 그래요. 예. 결국 얘를 한 번 미분하면 평균 나오고 두 번 미분하면 분산 나옵니다. 뭐 요거 예. 자, 그러면 이제 또 질문이 하나 있는데 여기 네네네. F 펑션에서 네네네. 그 베타 파라미터는 이전에 나왔던 것 같은데 또 네. 갑자기 C 파라미터가 여기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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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예. 등장했는데 이게 뭐죠? 예. 아, 예. 요게 스케일 파라미터 요게 일종의 튜닝 파라미터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이 세타 이거의 일종의 기울기 같은 거잖아요. 익스포넨셜 함수에.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이게 공면이 얼마나 더 그러니까 이건 됐는데 이게 얼마나 더 이렇게 급한지 뭐 이런 걸 해주는 것 같아요. 아, 예, 예, 예. 그래서 보통은 이제 보는 방법이 얘는 일종의 튜닝 파라미터처럼 생각을 하고 음, 음, 예. 얘는 이제 세타는 우리가 관심 파라미터. 음,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간주를 하죠. 음. 예. 예.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설명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하나 부- 하나의 중요한 컨셉이 빠졌어요. 그게 뭐냐면 이 G 여기서 요 G가 이거에 해당된다고 했는데 이 G를 뭘로 정하느냐? 링크 펑션이 왜냐하면 이 링크 펑션의 정의는 뮤와 에타의 그 관계식이라는 관계를 결정짓는 펑션이라는 것까지는 했는데 어떤 쥐를 잡는 게 좋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 답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학에서는 가장 이제 교과서적인 방법이 캐노니컬 링크라는 것을 잡습니다. 캐노니컬 링크라는 것이 뭐냐면은 결국 뭐냐면 이
지금 노테이션이 많이, 그러니까 새로운 컨셉이 많이 나와서 처음엔 엄청 헷갈리실 거예요. 왜냐면 이 G의 정의는 이거고요. 그러니까 링크 펑션 자체의 정의는 이거예요. G 뮤 이퀄 에타 또는 뮤 이퀄, 그러니까 링크 펑션의 정의는 이거예요. 에타. 다시 말해서 G 인버스 X 베타. 예. 근데 그런데 이제 캐노니컬 링크라는 건 뭐냐면 어, 이 지금 얘는 내추럴 파라미터거든요. 그러면 이 내추럴 파라미터와 그 상반되는 게 뭐라고 그랬냐면 아까 캐노니컬 파라미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뮤와 해당되는 이 반대편에 있는 얘가 이제 캐노니컬 파라미터죠. 캐노니컬. 그런데 이제 캐노니컬 파라미터인데 에타로 잡아 얘를 에타로 잡으면 얘가 이렇게 잡는, 그러니까 이것이 얘를 캐노니컬 링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이것이 원래 그 링크의 정의인데 링크 펑션의 정의인데 이제 이것 때문에 얘랑 요랑 두 개를 결합을 하면 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결합을 하면 결국 이게 나오겠죠. 그러면 다시 말해서 근데 이 이 세타라는 것은 내추럴 파라미터에서 세타라는 것은 B 프라임의 인버스 뮤기 때문에 요거를 뒤에다가 넣어주면 여기에 그죠? 세타는 B 프라임 인버스의 뮤기 때문에 얘랑 또 결합을 하면 얘랑 결합을 하면 이제 이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캐노니컬 링크에 대한 이제 그 프로퍼티인데 아직까지는 이게 너무 추상적으로 이게 하이 레벨로 설명을 해서 이게 왜 유용한 것인지에 대한 이제 아직 설득이 안 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어, 보시면 요 정의를 가지고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요 정의를 가지고 왼쪽에 에타라는 것은 아까 엑스 베타잖아요. 근데 얘가 세타야. 그러니까 이게 캐노니컬 링크거든요. 캐노니컬 링크를 써주면 어떤 점이 좋냐면 로그 로그 얘 익스포넨셜 패밀리에다가 이제 록을 취해요. 록을 취하면 로그 f라는 것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결국 앞에 뭐 a phi 나오고 그 다음에 y 요 세타 자리에 x 베타가 나와. 그 다음에 이제 뭐 뒤에 그 다음 거는 이제 뭐 이렇게 쭉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가 그 다음 거는 뭐 비세타인데 비세타라는 것은 어, 일종의 일단 쓰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파라미터를 내가 이제 그 파라미터 오브 인터레스트가 베타니까 얘를 내가 베타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록을 취한 것에 대해 미분을 해주면 이 얘가 이제 그 일종의 얘가 그 충분 스코어 이퀴션이 요거의 함수가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스코어 이퀴션이라는 것이 이 파라미터 파라미터에 대해서 이 에타에 대해서 리니어이기 때문에 이제 계산이 좀 편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어,
제너럴 케이스, 그러니까 지금 스코어 펑션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제너럴 케이스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캐노니컬 링크 이게 이제 스페셜 케이스죠. 스페셜 케이스라는 것은 캐노니컬 링크를 사용한 케이스고 이제 제너럴 케이스는 일반적인 케이스, 일반적 캐노니컬 링크가 아닌 일반적인 케이스라고 한다면 로그라이클류 로그라이클류를 보시면 그러니까 얘에다가 로그를 취한 거 아니겠습니까? 얘에다 로그를 취하면 익스포넨셜 패밀리니까 형태가 간단하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플러스 상수. 근데 상수란 얘기는 이제 베타하고 상관이 없는 상수란 얘기고요. 그러면 이 원래 스코어를 얘를 이제 옵티마이즈를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얘를 이제 결국 이거를 맥시마이즈하는 값을 찾고 싶은 거 아닙니까? 최적화를 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거의 그 맥시마이즈를 하려면 미분을 해야 되고 미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얘를 이제 미분을 해서 0으로 놓고 풀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얘를 0으로 놓고 이제 풀고 싶은데 얘가 이제 등장 파라미터가 막 복잡해요. 왜냐하면 이게 죄송합니다. 세타와 에타가 아니라 이게 일단 세타랑 뮤랑은 서로 그 듀얼 관계, 그러니까 이제 파라 완투원 관계가 있고요. 이 세타는 또 뭐랑 엮여 있는 거냐면 세타가 아니라 이 뮤는 뭐랑 엮여 있는 거냐면 뮤는 어 아까 G 뮤는 G 인버스 에타였죠. 예. 여기 보시면 예. 이게 처음에는 엄청 헷갈려요. 처음에 뮤는 G 인버스 에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G 인버스 X 베타. 근데 우리가 진짜로 관심 있는 건 에타거든. 아니, 에타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관심 있는 거는 뭐야? 베타잖아요, 베타. 베타를 계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무슨 얘기냐면 라이클리드 자체는 세타의 함수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옵티마이즈 하고 싶은 것은 베타야. 그러니까 여기서 얘를 여기까지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로 표현된 컴포넌트, 세타의 함수로 표현된 어떤 퀀터티를 내가 베타에 대해서 미분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은 여기서부터 일단 일로 데리고 온 다음에 얘를 다시 얘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그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베타를 그러니까 지금 조금 더 한 스텝을 더 써주자면 아주 엄밀하게 쓰자면 얘가 G 인버스 에타이고 G 인버스 에타라는 것은 G 인버스 X 베타인 거예요. 그래서 파라미터가 지금 등장 파라미터가 세타가 있고 뮤가 있고 에타가 있고 베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컴포넌트는 결국 뭐냐면 얘는 라운드 L 디바이드 바이 라운드 세타 I인 거죠. 그래야지 얘가 체인 룰로 얘 있고 그 다음에 얘 있고 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얘는 왜냐면 에타 i란 것은 xi 베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얘가 되는 거고요. 요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그쵸. 그러니까 얘랑 이웃이고 얘랑 이웃이고 얘랑 이웃. 그러니까 관계식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관계가 정의됐기 때문에 미분은 이제 순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럼 얘는 어떻게 자 보세요. 이건 뭐 사실은 G 인버스 에타가 뮤니까 그러면 에타는 G 뮤가 되고 D 에타는 G 프라임 뮤
D 뮤. 그쵸? 그러면 그거를 이쪽으로 이렇게 D 뮤를 D 에타로 나눠주면은 G 프라임 뮤가 되죠. 그래서 이게 나옵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세타와 뮤와의 관계가 이제 그다음에 얘는 뭐 세타와 뮤의 관계가 세타의 뮤의 어딘가 적혀 있죠. 세타와 여기 있네요. 예. 지금 그러니까 세타와 뮤의 관계가 세타 그거죠. 예. 세타와 뮤의 관계는 그 중요한 얘기인데 그 얘기를 조금 더 확실하게 이거 여기 여기 있는 거죠. 내추럴 파라미터 그러니까 이 캐노니컬 파라미터로 일단 익스포넨셜 패밀리는 캐노니컬 파라미터로를 사용한 파라메트리제이션이에요. 분포를. 아시겠어요? 그쵸? 얘는 어, 이 내추럴 파라미터로 익스플리시트하게 표현되는 분포가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뮤라는 내추럴 파라미터를 가지고 클로즈드 폼으로 익스포넨셜 패밀리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익스포넨셜 패밀리는 익스포넨셜 형태로 표현되는 거기 때문에 어, 그냥 캐노니컬 파라미터를 가지고서 표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타 이런 형태로밖에. 그럼 여기서 이미 어떤 얘기가 나온 거냐면은 이미 얘는 캐노니컬 파라미터로 표현한 분포 형식이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근데 만약에 내가 관심 있는 게 내추럴 파라미터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이제 이 캐노니컬 파라미터의 함수로 내추럴 파라미터를 얻어내는 곧 그 핵심이 요거에 있어요. 요 노멀라이징 컨스턴트 B 세타. 그래서 얘를 미분해주면 이게 나오고 얘를 두 번 미분해주면 뭐 베리언스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요거죠 이거. 예. 그래서 뮤가 B 프라임 세타니까 뮤 i가 B 프라임 세타니까 얘를 미분해주면 똑같이 또 뭐 D 뮤 i는 B2 프라임 세타 i D 세타 i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계산해주면 요게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걸 하나씩 하면 이렇게 나오고 따라서 그런데 이제 거기에 뭐 조금 더 성질을 이용해주면 요걸 이용해주면 이제 이렇게 표현된다. 자, 뭐 한참 복잡하게 썼는데 여러분 요게 가만히 보면 혹시 지난주 수업이랑 연결되지 않아요? 연결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게 딱 느껴지는 분이라면은 공부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지난주 수업을. 왜냐?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예. 지난주 수업으로 치면 GI라 그랬잖아요. GI. 그럼 얘는 뭐냐? 얘는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그죠?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어, 이제 베타로 해준 거고, 어? 얘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 이 뮤 i라는 것은 링크였잖아요. 링크. 지난주 수업으로 생각하면 얘는 이거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뭐를 했냐면 지난주에는 요 민 펑션이 뭐 민 펑션을 이제 베타에 대해서 미분해 주면 얘가 뭐 a 프라임 z i 그다음에 xi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지난 시간 거를 하면 그러니까 요것에 해당되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응? 요게.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링크 펑션을 미분한 거예요. 어. 얘는 뭐냐면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미분한 거고. 그쵸?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이 단계에서 간단한 거 질문 두 개만 할게요. 네네. 링크 펑션 G는 그냥
그냥 사용자가 뭐 적절히 그렇죠, 디파인 그렇죠. 하는 네,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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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그렇게. 네, 네. 그다음에 이 수식에서 스코어 펑션이라는 게 뭐 그 로스 펑션을 지칭하는 거예요? 아니면 스코어 로그 펑션, 라이클리후드 이거예요, 이거, 예, 예, 이거. 로그 라이클리후드의 미분. 미분, 오케이. 네, 예. 네, 네, 예, 네. 오케이. 왜냐하면 이걸 풀고 예. 싶은 거잖아요, 그죠? 예. 이걸 이거를 이제 계산해야 로그 되니까. 라이클리후드의 미분. 네, 네, 네. 그거를, 예. 로그 라이클리후드 스코어 펑션. 그러니까 아니고 이게 그거를, 스코어 펑션이라는 게또 그 뭐야 저기 뭐 디퓨전 모델이라고 신경학 연구에서 또 나오는 용어인데 그거랑 좀 다른 것 같아서.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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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근데 이게 또 코멘트를 하면 네, 이게 이제 결국은 그 뭐 어떤 분포를 따르는 네, 어떤 제약 조건을 만족하는 분포를 이제 찾기 위해서 네, 라그란지 멀티플라이어 테크닉으로 이제 최적화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네, 네, 이 네, 모든 게 나오는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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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게 나오는데 이 파이토르치 그 라이브러리를 쓰게 되면 네. 임의의 펑션에 대한 그 어떤 미분을 이제 그렇죠, 자동으로 그렇죠. 해주는 어떤 네, 함수들이 있으니까 네, 네, 이제 이 라그란지 멀티플라이어 테크닉으로 이제 최적화하는 것도 네, 그냥 파이토르치 그 함수를 써가지고 이제 네, 사실은 뭐 한 반 페이지 정도만 이제 코드를 쓰면 네, 그게 네, 이제 그게 구현이 되는데 네, 일반적으로 뭐 신경망 하는 이제 학생들은 이제 라그란지 멀티플라이어 테크닉을 그 파이토르치 라이브러리를 풀 수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죠. 네, 걔네들은 라그란지 컨스트레인드 옵티미제이션 자체를 생각을 안 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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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네들은 무조건 그냥 뭐 로스 펑션에 그냥 모두 다 때려 예, 놓고 예, 예, 그 컨스트레인트가 있더라도 이제 페널티 텀으로 그냥 추가해 놓고 네, 네, 그냥 무식하게 푸니까 근데 네, 이제 그 컨스트레인드 옵티미제이션은 일반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못 푸는데 네, 이 정도인 경우에는 네, 충분히 이제 시도할 만 하겠네요. 네, 네, 네. 네, 네. 네. 예. 근데 이제 그 지금 이거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제너럴 케이스고요. 제너럴 케이스에서 예, 예. 제너럴 케이스에 이렇게 미분을 하면 이제 요거를 요 링크 펑션을 미분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의 허들이 된다는 거예요. 예, 네, 네. 링크 펑션. 그런데 이제 캐노니컬 링크를 써주면 요, 요 캐노니컬 링크라는 걸 이제 요 캐노니컬 링크를 써주면 어떤 굿뉴스가 있냐면 요것이 디뮤 디 에타가 요게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캔슬 아웃이 돼가지고. 음, 예? 요게 베리언스하고 요거랑 캔슬 아웃이 돼요. 예. 네. 여기 캔슬 아웃이 돼가지고 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얘보다 얘가 더 훨씬 더 간단해졌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그러니까 결국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캐노니컬 링크는 이 계산이 훨씬 더 예쁘게 잘 나오게 해주는 하나의 파티클러 초이스인 거예요. 스페셜한 특별한 초이스 오브 링크가 된 거죠. 어, 그래서 그 캐노니컬 링크를 써주면은 여기서 얘랑 캔슬이 되고 그게 요게 왜냐면 얘는 이거고 베리언스는 이거라서 얘랑 캔슬이 되고 남는 건 요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걔가 이제 앞으로 나오고 따라서 이걸 푸는 건데 이걸 푸는 거는 굉장히 그 어트랙티브한 폼이 되는 게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통 많은 경우에 이제 yi의 그 평균이 뭔지는 그죠? 뮤 xi 세타 그러니까 뮤 xi 베타겠다 여기서는 예, xi 이런 형태를 그러니까 이걸 푸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생각해 보십시다. y가 0 또는 1을 간 응? 그런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이제 with probability p xi 세타 베타 응? with probability 1 마이너스 이러한 게 있을 때 캐노니컬 링크를 써주면은 결국 스코어 이퀘이션이 그냥 이게 된다는 거예요. p xi 베타 xi 이퀄 0 이걸 푸는 문제로 그러니까 음. 훨씬 더 쉽죠. 네.
뭐 P 질문인데요. 미분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예, 네, 이제 캐노니컬 링크를 쓰면 네, 이제 컴퓨테이션이 심플리하게 된다는 거는 이해가 가능한데 네, 네. 여기서 슬라이드를 보면 또 efficient라고 됐잖아요. 근데 어떤 이제 거죠? 보통 efficient form이라고 아, 있잖아요. 폼, 예, 예, 예. 보통 우리 통계학에서 이제 efficient라고 하면은 네. estimate values가 아, 작아진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도 포함된 건가요? 크래니커시? 아, 그런 건 알 것 같은데요. 예, 예. 이것이 분산을 뭐, 어, 예, 좋은 질문인데요. 예, 좋은 질문인데, 이것이 그, 이피션트한 스코어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고, 그건, 한번 챗GPT한테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챗GPT가 다 맞는 건 아니고요. 챗GPT도 틀려요. 그래서 그 어디서 얘가 지금 틀렸는지 약간 살짝 넘어가는지를 아주 그 매의 눈으로 캐치를 해가지고 또 질문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엄청 늡니다, 실력이. 아주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그 패시브하게 수동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주입식으로 일방적으로 들으면 학습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그죠? 네, 언제 학습 효과가 늘어냐면은 사실은 친구한테 문제 풀어주고 뭐 서로 이렇게 막 토론할 때 학습 효과가 실제로는 이제 많이 늘어나는데 챗GPT랑 하면 좀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래서 이 캐노니컬 링크가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 이게 지금 G 뮤 이퀄 에타를 쓴 겁니다. 예, G 뮤 이퀄 투 에타를 쓰는 거고 어, 그 얘기는 뭐죠? 에타가 세타니까. 예. 그러니까 요거는 죄송합니다. 요거는 그냥 링크의 정의고요. 링크의 정의고 그 아이고 지금 그죠? 여기 링크의 정의고 에타가 세타라는 게 캐노니컬 링크인 거죠. 아, 아닌가? 엄청 그쵸, 그쵸. 왜냐하면 캐노니컬 링크라는 것은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쵸. 어, 에타가 세타인 게 캐노니컬 링크. 왜냐하면 캐노니컬 링크란 얘기는 어쨌든 캐노니컬 파라미터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캐노니컬 파라미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캐노니컬 파라미터에 대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에타를 세타로 놔주면은 결국 이 G 뮤 이퀄 세타가 내가 익스포넨셜 펑션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형태가 y 곱하기 요 g 뮤 예를 들어서 이제 노말이면 이거고 이제 어 바이노미얼이라는 것들은 이제 이런 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로그 생각해 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 조금 예를 들어보는 게 낫겠네. 바이노미얼이나 베르노이 같은 경우는 이거거든요. 원래 이제 p y 타임스 1 빼기 p 1 빼기 y. 그러면 얘가 이제 이스포넨셜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 y 곱하기 로그 이제 p 나누기 1 빼기 p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이제 상수. 그 다음에 p 로그 p인가요? 이건가?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표의 의미가 캐노니컬 링크를 뭐 아이덴티티, 로짓 또는 로그로 설정을 하면 네, 최종적으로 이제 그 나오는 그 디스트리뷰션이 네. 노말, 바이노미얼, 포화슨이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솔루션 다시 디스트리뷰션이. 그러니까 요 예를 가지고 그냥 설명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예, 예, 예. 예, 요렇게 얘가 얘를 그냥 이렇게 익스포넨셜 패밀리 같지 않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익스포넨셜 패밀리거든요. 그러면 익스포넨셜 그렇죠. 예, 패밀리인데 예, 예. 정리를 하면 이게 이렇게 돼요. 얘를 산술적으로. 그러면 뭐냐면 요 y와 곱해진 예, 예. 얘가 세타가 돼. 얘가 얘를 세타라고 하지만 익스포넨셜 패밀리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얘를 그대로 이걸로 얘를 그러니까 얘를 에타로 쓰는 거. 그러니까 이제 얘를 에타로 쓰는다는 얘기는 결국 내가 만약에 이 P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P 내가 로진 모형을 X와 링크하는 모형을 이걸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 이 처음부터 컨텍스트가 네.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이제 분포 P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constraint optimization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여기까지 온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럼 요 테이블은 그 푸는 과정에서 이제 캐노니컬 링크를 뭐랄까 로그를 쓰게 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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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constraint optimization 문제를 만족하는 분포가 네. 포화슨 분포가 된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리그레션을 하고 싶은 거예요. 리그레션. 그렇죠. 예, 리그레션 하고 싶은데 리그레이션 결과가 네. 포화슨 근데 이제 디스트리뷰션, 그 expectation of y 기분 x가 예. 이게 아니거든요. 노말이 아니면 이게 그,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이걸 하지 않고 여기다가 내가 어떤 G를 해가지고 여기에 X 베타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 G가 뭐냐 이거죠. 이 G를 뭘로 잡냐 이거죠. 그게 캐노니컬 링크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그게 요거를 익스포넨셜 패밀리로 썼을 때 얻어지는 요 펑션을 써주면 계산이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 목적은 리그레이션이고, 예, 예, 그렇죠. 예, 근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디스트리뷰션은 네. 리그레이션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뭔가 도출되는 그러니까 그런 거네요. 그 디스트리뷰션은 내가 y가 어떠한 속성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있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y가 마지노 분포가 노말인지 바이노미얼인지 포화송인지 감마인지를 그러니까 이게 이건 알고 있는 거예요. 조건이군요. 결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어춤하고 네네네. 들어가는 거네요. 네네. 이게 예. 우리가 그 데이터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예, 예. 예. 그게 디스트리뷰션은 Y에 네네. 네. 대해서 네. 어춤하고 들어가는 거다. 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예. 알고 있을 때 리그레션을 어떻게 하겠냐는 문제에서 예, 예, 이제 알겠습니다. 이 방법을 쓰면 된다는 거죠. 아, 예. 그, 교수님, 그러면 네네. 저 앞에 맨 처음 문제랑 지금 문 교수님 말씀을 엮어보면은 지금 여기 주어진 이 노멀 바이노미얼 포화성 감마가 말하자면 맨 처음에 그 베이스 펑션이랑 관계가 있는 거죠. 베이스 그렇죠. 디스트리뷰션. 예, 예, 맞습니다. 네, 네, 네. 그걸 네. 처음에 이런 분포가 데이터랑 관련이 있을 때 최적화 문제를 여지저지 푸니까 이렇게 나온다 이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베이스라인은 어쨌든 나는 시작은 내가 데이터에서 기본적인 걸 알고 있는 거야, 이렇게. X가 없을 때. X가 없을 때 나는 이거라는 걸 알고 있어. 얘가 포화송인지 뭔지는 알고 있는데 나는 지금 X를 낑겨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 X를 넣고 싶으면 결국 어쨌든 같은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해주면 엄청 편하다는 거죠. 네. 그럼 만약에 네네, 네, T0Y가 네, 어떤 이렇게 이제 뭐 이름이 붙여진 뭐 디스트리뷰션이 아니라 네네, 노말이니 뭐 네네, 네, 바이노미이 네, 아니라 뭔가 임피리컬하게 주어지는 어떤 아주 제너럴한 디스트리뷰션인 경우에도 네, 이 테크닉을 쓸 수 있나요? 그렇죠. 그게 이카나메트릭스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아, 예, 아까 그 저기 뭐죠? 그 이세현 박사가 질문한 게 바로 그거였는데, 아. 예, 이제 그렇죠. 왜냐하면 이코노믹스에서는 어떤 거기서는 이 현상이 노말이다, 분포 같은 거 쓰고 바이노말이다, 싶지 어떤 걸 않거든요. 아예 할 수가 예, 없으니까. 예. 그래서 아, 그 세마이 파라메트릭이란 말이 뭐냐면은
세마이 파라메트릭이란 말 자체가 뭐냐면 요 P0는 난 파라메트릭하게 하고 파라미터 아예 completely 네, unknown. 어, 네, 오케이, 오케이. 예. 오케이. 그 앰플리컬 디스트리뷰션처럼 컴플리트 언노운하고 근데 이 모먼트는 내가 알고 있어. 모먼트에 대한 오케이. 예, 어떤 예, 그, 예. 그 기본적인 건 알고 있어요. 그럴 때 음,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예. 그럼 요거는 음. 이제 요거는 파라메트릭인 거고, 요거는 유한계의 파라미터가 있고, 음. 나머지는 컴플리트 언노운이니까 그 노이센스 파라미터가 인피니티 디멘전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솔루션 테크닉은 좀 복잡해지겠네요. 그럼요. P0가 예, 예, 난 예, 매트릭이, 난 예, 예, 파라메트릭이네. 예. 예. 근데 그게 사실 제 주요 전공 중에 하나입니다. 예. 아, 그 요 모먼트 컨디션을 줬을 때, 이 P0를 엠피리컬 디스트리뷰션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피션트하게 찾는지, 그 다음에 그랬을 때 어떤 신뢰 구간 같은 걸 어떻게 찾는지, 뭐, 어신타틱 티어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재밌으면서도 파워풀합니다. 예. 근데 이거를 듣다 보니까 네. 우리 보통 이제 VA라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신경망 중에 하나고 이 VA 뭐 최초로 이제 제안한 뭐 킹그마라는 사람이 최근에 이제 뭐 어떤 지난 10년간 가장 유명한 그런 이노베이션 한 사람으로 인정돼서 상도 받고 이제 그랬는데 네, 네. 그 정도로 VA가 유명한 것 중에 하나인데 네. 이게 뭐 이미지 생성하는 데 많이 네, 쓰여요. 네. 근데 제일 이제 불만이 이게 P0를 그냥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그냥 가정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볼 때마다 그리고 별로 이렇게 왜 노말로 가정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뭐 이렇게 자스티피케이션도 없어요. 그러니까 네, 친숙하니까 네, 네, 사용한다는 식으로 네,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네, 근데 이제 그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이 보이는 것 같으네요. 네, 이게. 네, 네. 그러니까 음, 저는 저, 이 인공지능 이게 딥러닝으로 좀 공부를 좀 하면은 이게 좀 같이 그 팁이 맞으면은 엄청나게 할 게 많지 않을까 생각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통계적 지식과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요. 예, 예. 어떤 그 팀이 잘 만들어지면 되게 아무튼 교수님이 조인을 하셔가지고 제가 아주 많이 음, 기대가 많이 음, 됩니다. 음. 예. 아, 교수님, 저도 네, 시간이 많이 했는데 좀 약간 좀 여쭤보고 네네네. 싶은 게 있어가지고 이제 네네네. 네, 그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 포화송 같은 경우에 이제 네, 로그 링크를 네, 쓰면 네, 좋은 게 이제 포화송은 이제 포지티브 밸류잖아요. 네네, 이제 로그를 쓰면은 이제 뭐 리그레션 리니어 모델은 뭐 음수도 나오고 양수도 나올 수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로그 링크 때문에 이제 그 레스폰스가 포지티브가 되기 때문에 네네, 이제 장점이 네네, 있다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럼 이제 이 링크 펑션을 약간 그 액티베이션 펑션이랑 같이 비슷하게 좀 설명을 하셨잖아요. 네네, 뒤에도 이제 그 네네, 약간 네네, 그 연결 관계가 나오는 것 네네, 네, 같은데 네, 그러면은 이제 그런 포지티브 컨스트레인을 로그 링크로 주는 것처럼 네, 네, 액티베이션 펑션에서도 그렇게 포지티브 컨스트레인처럼 줄 수도 뭐 이런 그런 경우도 네네네. 있나 좀 예, 글쎄요. 저도 뭐, 예, 그래서 요거 뒷부분을 조금 더 그러면 더 얘기를 하고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뭐, 예, 일단, 그렇죠. 지금 캐노니컬 링크를 쓰는 것이 통계학에서는 굉장히 그 계산이 편하고, 아마도 뭐, 좋은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와이들리 어댑티드 되는데, 반드시 캐노니컬 링크만을 써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보시면은 어쨌든 스코어 이퀘이션 이거를 푸는 거 자체는 그냥 풀 수 있는 거니까 복잡해서 그렇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캐노니컬 링크를 왜 써야 되느냐? 뭐 심플러 스코어 이퀘이션과 인포메이션 이퀘이션을 얻는 것이 쉽고 그다음에 결국 충분 통계량에 대해서 리니어한 형태로 나오고 뭐 그다음에 그런 등등등등 이게 저도 뭐 제가 쓴 게 아니라 챗GPT가 알려준 거라서 맞겠지 하고 이렇게 쓴 겁니다. 음,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것이 딥러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좀 공부를 이제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이제 딥러닝이란 것은 이제 레이어를 여러 개 넣는 GLM은
이거는 사실 리니어한 링크 싱글 레이어인 거고, 예,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GLM은 일종의 싱글 레이어인 거고, 이제 뭐 멀티플 레이어를 넣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 이제 결국 근데 구조는 상당히 연결돼 있죠, 그죠? 어 그래서 뭐 예, 트랜스포메이션인데 그거를 이제 정리한 게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사실은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계학에서는 프리딕션 자체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요 베타를 추정하는 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거고요. 이제 딥러닝은 약간 목적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흥미롭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그 링크 펑션, 캐노니컬 링크 펑션이라든지 그 링크 펑션이라는 것이 딥러닝에서 얘기하는 그 액티베이션 펑션과 기본적으로 같은 구조를 가진다는 것이 이제 재밌는 흥미로운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여기도 보시면 로스 펑션이 그래서 GLM을 쓰면 당연히 이제 라이클들을 사용하는 것이 될 테고 딥러닝에서는 일반적으로 뭐 반드시 라이클리들을 써야 될 필요가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라이클리들을 한다는 것 자체 라이클리들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베타 추정에 좋기 때문이거든요. 사실은 베타 추정을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맥시멈 라이클리 방법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크레모라우 정리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나는 베타 추정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프리딕션에 관심이 있다. 라면은 굳이 라이클리를 쓸 필요도 없는 거죠. 그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테일러 메이드 된 그런 로스를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인터프리터블 여기에 대해서 네, 저도 뭐 간단히 코멘트하면 네, 저도 뭐 통계학과를 나왔는데 말하자면 예, 네, 이제 딥러닝 예, 공부할 때 이제 예, 싱글 레이어 리그레션으로부터 시작해서 네, 네, 설명을 하는 텍스트를 볼 때마다 저는 네, 이게 딥러닝이랑 무슨 관계가 있단 네, 말이냐 네, 늘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왜냐면 우리 딥러닝 처음부터 이제 멀티 레이어로 시작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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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그레션은 그냥 리그레션이고 그, 딥러닝이지 무슨 관계가 있나 그쵸, 이제 그쵸, 예, 늘 그런 의심을 가졌거든요. 네, 근데 네, 이번 텍스트북도 이제 약간 이제 그쵸, 샬로우 이제 원 레이어 이제 그 네트워크 으로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네, 지금은 이제 이해를 예, 했지만 맨 네, 처음에는 진짜 연결이 안 됐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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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두 예, 번째 코멘트는 네, 딥러닝에서는 사실은 이제 특히 제너레이티브 모델에서는 네, 맥시멈 라이클리후드가 네, 그냥 항상 네, 디팍토 이제 로스 네, 펑션이거든요. 예, 그리고 뭐 잘 아시지만 이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어떤 로스와 예, 그 다른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나 MSE 로스가 어떤 네, 조건 하에서는 이퀄리런트 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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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이제 그냥 딥러닝에서의 로스 펑션은 그냥 맥시멈 네, 라이클리후드다라고 생각을 해도 네, 크게 좀 무방한 것 같아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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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그래서 사실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 이인중 학생이 질문한 거를 가지고 이거 대답을 좀 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그래도 뭐 좀 공부가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도움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여기서 이제 요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단어를 가지고 또 이제 확장을 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제가 챗GPT한테 질문을 해서 이제 추가적인 내용을 조금 더 정리를 했는데요. 어떻게 한 5분 정도 잠깐 브레이크하고 하실까요? 아니면 뭐 계속할까요? 그냥 계속해서 끝내시죠. 그럴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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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뭐 사실 아다부스트는 예, 좋습니다. 그러면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것은 결국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이제 라이클리드에 해당되는 거죠.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드에 해당되는 거고. 그다음에 아다 부스트라는 걸 뭐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제 요게 조금 재밌는 게 이제 그 분류 문제에서 한 분류는 이제 이진 마이너스 1 이제 머신러닝에서는 이 통계학에서는 보통 0, 2를 쓰는데요. y를. 통계에서는 0, 2를 쓰는데 머신러닝에서는 마이너스 1과 2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
때 쓰는 로스가 이제 이거를 쓰는 것에 대해서 어, 어떤 논리를 이제 전개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 이거는 뭐 그냥 아까 GLM에 대한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other link may be used. 그다음에 GLM은 어떤 foundational understanding for modern machine learning method. 예. 자, 부스팅은 조금 다른 그러니까 그 스토캐스틱 지난 시간에 스토캐스틱 디센트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그거 어, 네, 아까 제 김낙현 박사님 질문한 거에 제가 대답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네요. 아, 예, 뭐, 예, 괜찮습니다. 일단 네. 저는 약간 그냥 되게 약간 무식하게 궁금한 게 약간 뭐 구조가 비슷하면은 예를 들어서 GLM 문제도 뭐 뉴럴 네트워크로 싱글 레이어 줘가지고 풀 수 있나 약간 그런 예, 아, 네, 아, 약간 네, 그렇죠, 그렇죠. 지금 그 얘기죠, 사실은. 예, 충분히 예, 풀 수 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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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자, 이 부스팅은 아, 중요한 컨셉 중에 하나가 이제 앙상블 러닝이라고 이제 앙상블 러닝이라는 컨셉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안sam블 러닝은 결국은 그 위클 러너들을 결합을 해서 이제 그것의 어떤 뭐 다수결 뭐 이런 식으로 바탕으로 스트롱 러너를 이제 찾겠다는 아이디어인데 그것을 계산하는 방법이 아주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요게 또 어떤 부분에서 재밌냐면 이제 요 두 분은 이제 그 머신 러닝을 하시는 이제 이쪽 그 공학자죠.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시는 분들이고요. 여기는 통계학자입니다. 뭐 통계학 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브라이만, 뭐 프리드만, 헤스티, 팁시로니 이런 분들은 이제 그 통계학자들인데 이제 뭐냐면은 요게 재밌는 게 이 아다 부스팅 알고리즘 자체는 상당히 그 공학적인 어떤 그 알고리즘을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해가지고 했는데 잘 워킹하고 그것이 어떤 뭐 이제 그 뭐 컴피티션에서도 뭐 이제 1등하고 이제 굉장히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좋은 파격적으로 좋았던 거예요. 근데 다만 그것이 왜 잘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 수학적인 통계학적인 이제 인터프리테이션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분들이 프리드만 이분들이 아 이 아다 부스트에 대한 그 통계학적 인터프리테이션을 하는 논문을 썼어요. 그게 이제 맨 끝에 보시면 2000년 논문이 A Statistical View of Boosting. 그래서 부스팅을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해석하겠다라고 해서 Annals of Statistics에 실었어요. 이게 뭐 6천 회인가 사이테이션도 엄청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상적인 거죠. 왜냐하면 이제 공학자들이 어떤 알고리즘 방식으로 이제 어떤 새로운 방법론을 제안을 하고 그다음에 통계학자들이 나중에 뛰어들어서 그것을 좀 더 이론적으로 이제 더 그 정당화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어떤 통계학적 그 시야를 제시함으로써 그 방법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또 더 확장이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그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 역사의 한 장면인 것 같아가지고 그걸 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자체는 굉장히 좀 미스테리어스해요. 보시면 처음에 웨이트를 이퀄 웨이트로 준 다음에 데이터 이퀄 웨이트를 준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일종의 그 위크 러너를 트레이닝을 해요. 위크 러너를 그러니까 이제 뭐 트리나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위크 러너가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이제 적용을 해서 분류를 시켜요. 분류를 시킨 후에 그걸 바탕으로 이 미스클래시피케이션 에러를 계산을 합니다. 미스클래시피케이션을 계산을 한 후에 그 다음에 그
그것에 대한 평가를 이 계수를 클래시파이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 지금까지의 그 클래시피케이션 에라를 에 대한 계수를 계산한 후에 그거를 이 함수 그걸 넣어서 웨이트를 업데이트해요. 그래서 웨이트를 업데이트 해준 다음에 다시 위클 러너를 적용을 해서 이거를 이제 T번까지 이렇게 여러 번 해서 반복을 해서 이제 얻어낸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결국 요거는 뭐냐면은 일종의 이제 얘는 위클 러너죠. 위클 러너가 있고 위클 러너가 있고 위클 러너에 대한 어떤 점수 같은 거죠. 알파 T는 일종의 스코어 같은 거고 그거에 대한 어떤 그 가중 평균을 내준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기서 T가 위클러너의 개수에 대한 인덱스예요. 예, 예. 그러니까 타임이 아니라? 네? 타임이 아니라. 타임이 아, 아니라 이 네. 모델 자체가 이런 그러니까 타임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네, T개의 위클러너가 존재한다. 네. 그래서 위클러너 그 알고리즘 자체는 간소한 게 있는데 음. 그것들을 앙상블을 시키고 싶은데 그 오케이, 앙상블을 오케이. 시키기 위해서 그 개수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라는 문제거든요. 음. 그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잘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잘 되긴 됐는데 이게 왜 잘 되는지에 대한 이제 좀 의견은 이제 분분한 상황에서 이제 팁시러니 이 팀들이 프리드만 이 스탠포드 대학의 이 교수님들이 이제 어, 아주 명쾌한 어떤 논문을 쓰셨어요. 예, 일단 보시면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일단 이게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런 로스를 사용을 해주는 이 알파를 찾는 문제거든요. 결국은 그죠? 그러니까 음. 왜냐하면 클래스가 이거니까 그죠? 이런 클래스니까 로스는 이거고 그러면 이 로스를 미니마이즈하는 어떤 알파를 찾는 문제인데 그 찾는 문제를 상당히 그 스텝 와이즈하게 찾아갔다.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알파 1 먼저 찾고 그다음에 알파 2 찾고 그다음에 알파 3 찾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이제 하는데 그거를 어 그러면 일단 이 로스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걸 봤을 때 이제 보시면 이 로스라는 것을 가만히 보시면 이 y라는 것은 지금 마이너스 1 아니면 1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y가 있고 사실 f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얘가 1일 때 파지티브인 거, 1일 때 네거티브인 거, 마이너스 1일 때 파지티브인 거, 마이너스 1일 때 네거티브인 거, 네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라벨이고, 그죠? 얘는 트루 라벨이고, 트루 라벨은 마이너스 1 아니면 1이잖아요. F는 러너예요. 그러면 얘는 그냥 함수예요. 얘는 그냥 어떤 함수니까 그러면 얘랑은 뭐예요? 1 곱하기 플러스는 얘는 이 로스가 어때요? 마이너 마이너스일 거 아니에요. 요 로스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낮은 값이죠. 음. 응? 그다음에 1 곱하기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죠. 그러면 높겠죠. 익스포넨셜을 취하니까. 그다음에 마이너스에도 높고 얘는 낮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보시면 언제 높아요? 오분류일 때 높아요. 그렇죠? 음. 예. 왜냐하면 F의 사인을 가지고 이제 분류를 하는 거 아닙니까? F의 F의 부호를 가지고 아이, 뭐야 이거 어, F의 부호를 가지고 이제 분류를 하는 거니까 오분류일 때 로스가 큰 거니까 걔를 미니마이즈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가 y가 이럴 때 파지티브로
F를 포지티브 갖고 그리고 Y가 마이너스일 때는 F는 마이너스 네거티브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로스가 메이크 센스 하죠. 일단 첫 번째. 그죠? 이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 로스가 줄어들어야 되는 경우가 좋은 거니까 이 로스 자체는 메이크 센스 한데 실제로 조금 더 엄밀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 y는 1 또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을 계산해 이 로스에 대한 기대값을 취합니다. 로스에 대한 기대값을 취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1일 때는 얘가 exponential 마이너스 y f x니까 그렇죠? exponential of 마이너스 y f x니까 요 요게 뭐 y의 함수 같지만 y가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풀어낼 수가 있어요. 기대값이. 이 expectation이라는 것이 y 기분 x에 대한 expectation이잖아요. 지금. 이 expectation 할 때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이 y거든요. y. 응? 근데 그 y는 마이너스 1 아니면 1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응? 그러면 결국은 얘를 f에 대해서 미니마이즈 하는 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죄송합니다. 요거를 미니마이즈 하는 f를 찾고 싶은 거예요. 요거를 미니마이즈는 f를 찾아보니까 이거 돼요. 왜 그렇죠? 이거는 뭐 수학적으로는 이거 푸는 문제예요. 이 부등식 아시죠? 음, 그렇죠? 이거죠? 이게 a고 이걸 a라고 놓은 거고 제가 얘를 b라고 놓은 거고요. 얘는 x라고 보면 얘는 x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요거를 미니마이즈 하는 걸 찾으면 그래서 결국 그 계산을 해보시면 이게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이거를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결국 뭐냐면 로지스틱 함수잖아요. 그죠? 로지스틱 모델.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로스에 대한 그 미니마이저를 하는 문제는 결국 이 프로버빌티를 로지스틱 리그레션 문제를 푸는 거랑 사실은 같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f라는 게 이 fx가 이거니까 이거를 여기다 넣어주시면 어떻게 돼요? 얘를 여기다 넣어주시면 결국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리그레션 코에피션트 찾는 문제예요. 그쵸? 이 htx라는 걸 알면 결국 알파 찾는 문제잖아요. 알파 찾는 문제니까 결국 로지스틱 리그레션 문제예요. 자, 그래서 뭐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그 스텝 챗GPT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 어 그 그러면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이 그 아다 부스트를 다시 한번 써보자 이거예요. 아다 부스트를 다시 한번 써보면 결국은 이 얘가 이렇게 그 시퀀셜하게 얘는 결정이 되고 얘는 결정이 이미 됐고 알파 t를 찾는 문제거든요. 알파 t를 찾는 문제. 그러니까 요거를 알파에 대해서 옵티마이즈를 해주는 문제고 이 앞에 거는 뭐냐면은 얘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를 웨이트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다시 말해서 원래는 이거를 알파에 대해서 옵티마이즈 해주는 문제이지만 이 앞에 부분을 마치 앞에 부분은 어떤 숫자이기 때문에 기분 숫자이기 때문에 걔들을 마치 웨이트 취급을 해버리면 결국 이 문제를 푸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음, 예, 이 문제를 푸는 것은
또 다시 y가 1인 부분과 y가 마이너스 1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둘로 쪼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미니마이즈 해주는 알파를 찾는 문제가 되는데 요거를 미니마이즈 보세요. 요 알파라는 것은 그런데 알파라는 것은 항상 그 알파 t가 이게 파지티브가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 한 가지 전제가 뭐냐면 요게 애디티브 모델에서 이 앙상블 모델의 기본 전제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만약에 개수가 마이너스일 수는 없는 거예요.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뭐예요? 어? 반대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건 위크 러너일 수가 없죠. 위크 러너란 얘기, 위크 러너란 얘기의 원래 그 데피니션이 위크 러너. 여기서 지금 위크 러너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분류를 하는데 랜덤 개수보다는 더 좋아야 돼요. 랜덤 개수보다. 그쵸? 랜덤 개수는 그냥 동전 던져가지고 앞이 나오면 내가 1, 뒤가 나오면 마이너스 1 쌓겠다는 거잖아요. 0.5.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좋은 예측 확률이 있어야지 내가 그걸 위크 너라고 부르지. 그거조차도 못하면은 아무 그 예측력이 없는 거잖아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빼고 그거를 넣어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였냐면 요게 알파가 파지티브이기 때문에 얘가 더 커요. 그래서 이거를 미니마이즈 해줄 문제는 얘, 얘를 얘를 미니마이즈 문제랑 같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예. 그래서 뭐 약간 그 디테일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아다부스트에서는 원래는 H와 알파를 조인틀리 옵티마이즈 하는 문제 같지만 이제 사실은 알파 T가 파지티브라는 것을 이용을 하면은 실제로는 알파가 파지티브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일단 H를 먼저 찾을 수가 있고 H를 요 앞에 나온 방식으로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알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얘기에 대한 얘기고요. 그 얘기에 대한 얘기고, 어,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실제로 그 계산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이게 안 나오면은 이제 이거를 오분류 확률이 더 높다는 얘기니까 그거는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 그러면 사실은 그것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어떤 분류가 있는데 거꾸로 하는 게 더 정확해.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반반이 어려운 거지. 반반이 어려운 거지. 예를 들어서 틀릴 확률이 90%야. 그 분류에서. 그러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 틀릴 확률이 90%면 내가 먼저 개수한 다음에 그거에 반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맞출 확률이 90%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 사실은 또 반대 방향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0.5가 문제인 거지. 완전히 어? 맞을 때랑 틀릴 때랑 반반인 게 문제인 거지. 생각해 보면 항상 더 많은 틀릴 때가 더 많은 러너 자체도 사실은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에 반대로 해주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예.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해서 서치를 한 게 보시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 모델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델에서 알파 찾는 거잖아요. 알파를 찾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펑션을 순차적으로 찾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문제가 아니라 어, 이제 그 펑션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디센트 인 펑션 스페이스에서 그러니까 펑션을 찾아가는 문제로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게 이제 뭐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예, 뭐 그냥 잘 그래서 아다부스트가 약간 좀 지금은 뭐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많으니까 사실은 뭐 어, 아주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이제 그 어떤 통계학과 그 머신 러닝 분류에서의 그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어, 만남이 최초로 의미 있는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면에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그래서 네, 제가 아주 간단하게 코멘트 한번 하고 싶은 게 네네네 있는데요. 교수님, 네, 그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네, 그 F를 H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하는 수식 잠깐만 보여주세요. 어, 더 앞으로. 예. 여기서 이거요? 요것만 보면은 H가 이제 뭐 그 베이시스 펑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뭐 그래서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뭐 최근에 딥시크라는 이제 모델이 나와서 뭐 뭐 세상을 이제 깜짝 놀라게 했는데 지금은 좀 많이 잦아들었지만 그게 네, 이제 mixture of experts라는 아, 그런 네네, 개념을 네, 쓰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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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그렇죠. 이 학습할 때는 이제 모든 엑스퍼트에 대해서 이제 네, 웨이트, 믹처 오브 네, 가우시안처럼 그 네, 웨이트를 학습을 하고 네, 네, 인퍼런스 때는 가장 웨이트가 높은 뭐 한 서너 네, 개의 엑스퍼트만 가지고 네네, 토론을 하기 때문에 네네, 토론 속도나 아니면 메모리나 이런 게 확 줄어서 아, 예, 말하자면 비용이 이제 네, 굉장히 절감이 되는 그런 네,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 앙상블 러닝 또는 뭐 엑스퍼트의 믹스처로 어떤 그 신경망 함수를 네, 표현하려는 거는 굉장히 이제 훌륭한 인사이트 같고 네, 네, 그다음에 그 근데 그거를 이제 학습을 할 때 이제 이런 테크닉을 쓰면 네, 그 아다부스는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되게 네, 재밌네요. 네, 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그래서 뭐 몇 가지 대충 정리를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혹시 예, 오늘 좀 분량이 많아가지고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다음 주에는 제가 좀 뭐 또 더 모던한 걸로 한번 정리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예. 뭐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예. 예. 그러면 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네,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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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아,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채트가 있었네. 예.